기본적으로는 겁먹고 지원 안 한 사람들, 영알못 그런 애들은 야 외국계 영어로 잡 디스크립션이 영어로 돼 있잖아. 야 이건 내가 안 되겠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분을 또 한번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사실 외국계 채용이 있는 시즌은 아니에요. 그런데 곧 있으면 우리 공채가 딱 끝나고 나면 외국계가 막 나오거든요. 외국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외국계 인사 담당자를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편의점 유통업계에서 이제 물건을 팔다가 외국계 주류회사로 가서 술 좀 마시다가 이제 다른 외국계로 이직을 해서 이제 인사팀장을 하고 있는, 이름 말해야 되나? 영어 이름 쌤이라고 합니다. 우리 쌤 팀장님, 쌤 팀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팀장하고 계신데요. 어색하네. 요즘에 내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외국계에 대한 팁보다는 허와실이 너무 많은 거야. 어떻게 하면 그거를 좀 알려줄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또 한계가 있으니까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계, 지금 2개의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계시죠? 그렇죠. 2개를 다녔었죠. 2개를 한 번에 다니지 못하고 이직을 해서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다니고 계신데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외국계였어요. 자, 외국계에 대해서 친구들이 사실 환상이 좀 있어요. 그거부터 좀 깨고 가야 돼요. 그렇죠. 네, 깰 수 있는 거 깨고 뭐 좋은 건 또 정보를 드려야죠. 일단 뭐냐면 뭐 입사하는 걸 다 떠나서 외국계를 지원하시는 분들의 외국계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외국계는 진짜 글로벌한 마인드, 그 다음에 글로벌한 문화, 좀 자유로운 분위기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요. 실제 그런가요? 예전에 저도 그랬었고 실제로 그건 약간은 케바케인 것 같고요. 회사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은 로컬라이즈된 그런 외국계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외국에서 임원들도 와 있고 실제 분위기도 진짜 외국에 있는 사무실과 비슷한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많이 있는데 본인이 다녔던 데는 어땠어요? 제가 다녔던 데는 약간 후자에 가깝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예를 들면 저희 전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하는 회사라서 매주 목요일마다 해피아워를 열었어요. 해피아워를 4시부터 한 7시까지 열어요. 그러면 그게 뭔가 생맥주를 무제한으로 따라 먹을 수 있고. 그게 해피아워인가요? 그렇죠. 그게 해피한가요? 엄청 해피하죠. 일하다 중간에 나와서 뭐 동료들이랑 맥주 한잔 하고 그리고 피자도 먹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일부 팀들은 실제 회식을 안 하고 회식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4시부터 와서 7시까지 거기서 팀빌딩 하고 술 한잔 마시고 깔끔하게 퇴근하는. 사실 국내 기업에서는 회사 사무실에서 술 먹는다는 게 전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근데 외국계들은 그런 회사들도 사실 있어요. 그 외국계랑 분위기 자체는 조금 자유로운 편인가요, 그러면? 분위기 자체가 가장 다른 것 같고요. 왜냐면 이렇게 밑에 사람 신입사람이 와가지고 쌤 이렇게 부릅니까? 그건 멱살 잡아야지. 자유로운 분위기가 그거예요. 이게 그 정도 자유롭진 않고요. 근데 그런 데도 있긴 있어요. 영어 이름을 부르는 데들은 그런 데도 있긴 있어요. 한국 이름 불렀어요? 외국계인데? 영어 이름과 한국 이름을 혼용해서 이제 직급을 붙였죠. 제가 전에 있던 직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 차장, 뭐 대리, 부장. 완전 한국 기업인데 뭘 자유로워. 근데 그거는 없앨 수가 없는 게 회사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을 하든지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하면 명함을 줄 때 내가 어디 부장입니다, 어디 뭐 차장입니다, 이런 명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약간 못 버리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I am Sam. I am Sam. 하면 이제 그때부터 놀림 당하는 거지. 이제 사람 막 웃고 막 쌤이네, 이름 쌤이래 막. 요즘 쌤이 너무 2명이나 활보 치고 다녀갖고 지금 다니는 외국계도 분위기는 비슷해요? 지금 다니는 분위기도 그것도 분위기는 좀 비슷하고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직급은 없어요. 지금 다니는 직급은 진짜 쌤 불러요? 거기서는 이제 직급은 없지만 완전 없애지 못했지. 팀장과 팀원. 쌤님 한 분. 쌤 팀장. 우도 서주는 팀장이요. 쌤 팀장. 밑에 있는 분들끼리는 서로 다 서로님. 서로님. 뭐 연차가 한 10년 된 사람들끼리도 뭐 팀장이 아니라면 서로님님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갖고 있죠. 근데 그게 되게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서 내에서는 조금 어색함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협업 관계에 있을 때는 직급 떼고 붙는 거거든요. 그렇지, 맞아. 모르니까 굳이 몇 년 차에 물어보진 않잖아요. 맞아. 직급 떼고 붙는 거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그건 되게 좋다고. 무시 안 하는 그런 게 좀 있죠. 신입사원이라도. 왜냐면 원래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는 너 입사 언제 했어? 약간 이거부터 물어보니까. 맞아. 일단 직급을 얘기하고 시작하죠, 일단. 그렇지.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대리입니다. 대리입니다. 사원이세요? 약간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런 게 없죠. 사원이세요? 그럼 저는 쌤입니다. 야, 이거 오래 가겠는데? 큰일 났네, 이거. 이름을 져서 올 거, 이거.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잘못된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외국계는 일단 영어를 엄청 잘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영어는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 아예 잘할 필요도 없고 조금이다. 조금은 필요하다, 최소한에. 왜냐면 이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 아무리 로컬라이즈 된 회사라도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그 본사 헤드쿼터들이랑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 외국 사람이니까 네. 기본적으로 헤드쿼터랑 이메일 쓰려고 하는데 한국말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이메일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요구되는 회사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외국인 임원들이 우리랑 와서 같이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비즈니스 잉글리시가 가능한 그런 수준의 약간 역량이 필요한 회사들도 있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완전 외국계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한국인 더 정착이 많이 되는 회사들 있잖아요. 로컬라이즈드 된 그런 그렇죠.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하는 사람도 한국인, 자기 대하는 사람도 한국인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필요하지 않고. 그렇죠. 그럼 본부 부서가 주로 기본적으로 영업을 하는 부서보다는 네네. 경영지원 그리고 약간 사무직 그런 헤드쿼터 사람들이 조금은 영어를 더 많이 쓰죠. 그럼 이것도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한국 본사에 외국인들이 몇 명 들어와 있어요? 대략. 외국인들이 되게 멍청한 질문인데 몇 명 들어왔어요? 전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약 10% 정도 됐어. 되게 많았네요? 사실 적은 건 아니에요. 되게 많은데요? 200명 있었는데 한 20명 있었으니까. 난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많아. 그래갖고 거기는 영어를 좀 많이 썼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 완전 외국계이긴 한데 모든 소통은 다 영어로 하지만 지금 완전 외국계예요? 완전 모든 외국계. 소통 영어로 해요? 모든 소통 다 영어로. 역시 쌤. 영어로 얘기를 지금도 영어로 하면 되나요? 모든 소통 영어로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 있는 직원은 다 한국 사람. 근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이제 뭐 밸류 체인 같은 것들이 다 한국인이어도 영어를 쓰는 그 문화가 되어 있는. 그렇죠. 여기는 보통 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마다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럼 솔직히 외국계를 지원할 때 외국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토익 점수로 될 일이 아니네요. 스피킹으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 점수가 높지 않아도 약간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문서로 약간 잘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단순히 어떤 어학 점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를 하지 않아요. 우선은 면접을 불러서 얘기를 해봐야죠. 영어로. 뭐 전체는 아니어도. 형이 외국에서 공부했죠? 네, 외국에서 공부를 했었죠. 네. 이런 거 많이 있을 텐데 네. 외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많아요?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 다 모여있나라고 했더니 외국계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어디 숨어있나 같아. 어디 숨어있나, 이 학교 나온 사람 대체 어디가 있나 했더니 내 동문들은 다 여기 있었고, 약간 기본적으로 조금 그런 환경에서 많이 수학을 했다 보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외국에서 경험을 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국내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아니면 내가 자기개발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자기개발을 통해서 영어 공부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거 왜 불러요? 쉽지 않은 거야. 외국에 살다 왔겠지. 어학연수 갔다 어학연수를 길게 다녔겠죠. 워킹홀리데이 갔다 왔다든지. 여기서 뭐 야나두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대사람 선생님을 그렇지. 약간 교과서 공부하고 서울대 갔다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인정. 외국계 하면은 약간 연봉은 낮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건 좀 어때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반대되는. 반대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사실 연봉이 제일 높다 하면 이제 S기업, 네네. L기업, 뭐 H 이런 데들이 높잖아요. 인식 안 받을 때. 다 아나? 그냥 삼성 얘기하면 돼요. 그래? 너 몰랐잖아. 삼성, 뭐 LG, 현대 이런 데가 아무래도 좀 세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보다 더 많이 주는 약간 그런 외국계들이 굉장히 많이 진짜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필립 모리스라든지 BH 코리아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사실 연봉에 대한 경쟁력이 뛰어나요. 우수인재 진짜 싹 갖고 가겠구만. 우수 인재들도 많고 가서 우수 인재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열심히 하고 우수 인재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약간 외국계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 맞아요. 취준생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양갈래인데 내가 외국계를 가는 게 약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겁먹들어서 외국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문화 때문에. 문화 때문에 뭔가 좋아 보이거든. 뭔가 있어 보이고 명함이 괜찮잖아.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반면에 나머지는 공채에 안 뜨거든. 그 쉽게 얘기해서 공채 기간에 그 수시 채용을 하잖아요. 공채 기간 안 뜨다 보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넘어가는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외국계는 이제 수시 채용만 이게 쭉 주로 하잖아요. 그때 신입 자체를 거의 잘 뽑진 않죠. 그거는 꼭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신입을 뽑는 회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경력이라면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신입도 뽑아갖고 교육을 시켜서 이제 개발시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꼭 엄청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외국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헤드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대기업보다는 훨씬 인원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은 인원이 약간 맨파워가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더 A to G를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스펙트럼 넓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력직을 선호하는 건 사실. 선호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경력직을 뽑진 않아요. 왜냐면 경력직이 실제로 연봉 테이블이 높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신입으로 쓸 수 있는데 경력으로 쓴다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신입이 있다. 그럼요. 그럼 그 열심히 쳐다본 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솔직히 그래서 저는 예전에 외국계를 이직을 할 때는 제가 관심 있던 그런 외국계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좀 되게 이름만 들으면 멋있는 P&G라든지 P&G. 뭐 필립 모리스라든지
아니면 뭐 디아즈라든지 이런데 항상 주기적으로 들어왔어요. 들어가서 채용 공고가 떴는지 보던지 아니면 거기 채용 공고를 약간 몰아와서 끌고 와서 하는 그런 앱들 있잖아요. 인디드라든지 이런 데도 계속 확인하고 피프렌잡 피프렌잡 이런 데 그런 데도 많이 봤어요. 거기서 기업명으로 검색하면 거기서 지금 실제 뽑고 있는 포지션이 쫙 나오니까 그런 걸로 보고도 많이 뽑았었죠. 근데 제가 많이 보다 보니까 검색을 원래 많이 하니까 하다 보니까 신입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신입을 안 뽑는 건 아니다. 안 뽑는 건 아니다. 형님이 이제 한국계 기업에서도 인사를 했었고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도 인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이게 인재 수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내가 그냥 느끼기에는 이제 외국계를 사학기에 놓여 있으니까 잘 지원율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 외국계에 지원한다면 조금 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나 아니면은 원래 TO가 적기 때문에 힘든 건 맞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경쟁은 똑같은 것 같은데 경쟁은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최소 100대 1이 넘잖아요. 최소 100대 근데 200대 1 뭐 이러지. 외국계는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그만큼 적어. 그래서 사실은 100대 1 그건 말을 안 해요. 거의 한 명 뽑는다고 한 명, 두 명 뽑는다고 하면 뭐 깨끗이 한 4, 50명? 그렇게 나도 지원하네? 채용을 했었으니까. 어. 생각보다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많이 지원을 많이 안 모르니까? 하더라고. 저도요 공채할 때 내가 외국계를 지원을 몰랐어. 그렇지. 나도 몰랐어 옛날 처음에. 그러면 이제 취준생들은 진짜 들어가서 계속 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네요.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겁을 먹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 지원자가 적은 게 노출이 많이 안 돼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약간 겁먹고 지원 안 한 사람들 그래, 나도 영알못 약간 이런 거. 영알못. 그런 애들은 야 외국계 영어로 잡 디스크립션이 영어로 돼 있잖아. 야 이건 내가 안 되겠네. 실제 들어와서 영어 안 쓰는 회사들 엄청 많은데 그럼 놓치는 거지 사실. 일단 지원해놓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 지원하고 아니면 가서 뭐 헬로 하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그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신입 기준으로 하면은 인적성 원서 같은 거 안 보잖아 잘. 인적성 이런 거 전혀 안 보고 보는 회사들도 있더라고. P&G 이런 데는 봤어. PNG 거기는 갔더니 막 이걸 뭐 필기 손으로 막 펜 주고 민적성 풀더라고. 계산기 주고. 그거 영어로 해야 돼? 영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한국어 선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거기는 약간 그렇게 했었고 보통은 없다고 보면 되고 왜냐면 한두 명 뽑는데 그거 인적성을 갖다 놓고 분석을 하고 하는 게 너무 시간 소비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그거 잘 안 하고 이제 그거 대신에 면접의 횟수가 좀 더 많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몇 번 정도? 나도 예전에 그 첫 번째 이제 요거 마시는 데는 면접을 5개 보고 들어왔으니까. 5개요? 형 경력인데? 경력인데 5개.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얘 구분을 잘해놔. 외국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있는 인사를 가져왔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업무적 영향도 보고 문화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면접이 되게 많아. 기억 남는 질문 있어요? 사실은 질문이 약간 국내 기업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은 어떤 사례를 하나 주고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네가 뭐 개선할 수 있는지. 뭔가 멋있어. 약간 그렇지. 근데 실제 그렇진 않아. 답은 똑같아. 힘든 경험을 극복한 약간 이런 똑같은 자소서의 질문이랑 비슷할 건데 약간은 그걸 가지고 되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특정하게 기억 남는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계속 파고드는 질문을 했던. 보통 외국계들은 그렇더라고. 난 심심해서 면접을 많이 보러 다니는데 실제 가면은 심심해서 보러 다녔어. 심심해서 나 이 기업이 궁금하면 실제 가서 면접 보거든. 그래요? 면접도 보고 그래야 이 회사도 보고 이 회사 건물 좋네. 이거 사람도 프로 괜찮네. 면접론에. 그렇지. 프로 면접 완전 프로 면접론이지. 1년에 한 5군데에서 6군데 정도 가니까고. 면접 전문가네. 왜 왔나요? 제가 사옥이 궁금해가지고 면접을 좀 보러 왔어요. 그런 얘기하면 묻어서지. 그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내가 궁금하고 진짜 이 기업은 어떻지? 나중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갖고 인연이 된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그 면접은 전반적으로 이게 뭐 약간 보는 분위기도 좀 다르고 이렇게 하다. 그 취업 준비생 입장에 신입이잖아요 대부분. 신입인데 신입들에게 이 외국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팁을 주자면 그렇게 있을까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든 건 맞는데 조금 쉽진 않지. 기본적으로 조금 첫 번째로는 아까 전에 나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공고나 이런 모집 공고. 모집 공고. 모집 공고를 좀 자주 확인해야 된다. 자주 봐야 된다. 생각보다 좋은 기업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렇지. 그리고 우선은 기업이 어떤 기업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기업이 올라왔는데 이 기업이 어딘지를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 태반. 그러니까 뭐 올라왔는데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수도 있잖아. 근데 실제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굉장히 큰 회사고 그쵸. 복지가 좋은 데로 유명하고 이런 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뭐 우리나라 탑10 수준이 아닌 뭐 그렇지. 그런 회사. 실제 외국계 대기업은 우리나라 삼성이나 LG보다도 더 큰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그 다음에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사실은 좀 준비를 할 수 있다면 내가 기본적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영어 수준? 사실 엄청나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 뽑는 건 아닌데 들어와서 문서 작업이나 어느 정도 이제 이메일이나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조금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수준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외국계 같은 경우는 신입을 뽑아도 사실은 직무 위주로 많이 뽑아요. 우리 재무를 뽑든 마케팅을 뽑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턴을 했던 경험이 있던지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력을 높게 사고 있어요. 인턴이? 인턴. 왜냐면 실제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잘 알 거라 생각해서. 인턴? 약간 인턴 했구나. 그렇지. 인턴 한 4-5개 있는 데 보면 깜짝 놀라겠다. 그런 애들 보면 모셔오는 거 아니야?
인턴 네다섯 개 있는 데 있어요. 있어. 인턴 많이 하는 데는 많아. 프로 인턴러들. 프로 인턴러들. 근데 그런 걸 선호하는 편이다. 기본적으로 선호하지. 왜냐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친구들이 오는 거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야 좀 더 적응을 잘할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이 있는 것 같아. 외국계를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원을 하면은 자소서를 보나요? 자소서라는 게 없는 데도 있던데 아예? 그렇지. 자소서는 사실은 거의 안 본다고 그런 거 맞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력서, 자소서가 영문으로 바꾸면 CV, 그리고 이제 커버레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CV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레주메지, 이력서를 주로 많이 보고, 이제 커버레터라고 해서 그건 보통 옵셔널로 많이 해놓고 있어요. 뭐 내려면 내라. 옵션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안 내도 되는 거지. 그 말은 사실 잘 아닙니다. 잘 아는구나. 나도 거의 안 읽었어. 안 내도 된답니다. 거의 안 귀찮거든 쓰기. 영어로 써야 돼. 얼마나 힘들어. 요즘에 구글 번역기 돌려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약간 형식이 약간 형식. 오형식, 뭐 약간 형식이 구글 형식. 구글 형식이 많이 나오더라고. 잘 보진 않는다. 잘 보진 않아요. 보진 않고 이력으로 통과를 해서 면접 연락받고. 근데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넣어놓으면은 떨어졌다는 얘기도 없고 막 그렇지. 3개월 뒤에 연락 오고 그래요. 그렇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네. 3개월 뒤에 연락 오는 데가 있었어. 그렇죠. 근데 내가 넣나라는 게 생각이 그렇죠. 잊혀질 때쯤. 제가 여기를 넣었었나요? 어디에 어디요? 사죠? 어디에 사죠? 거기에 뭐 하는 사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무슨 직무죠? 그렇죠. 제가 뭘로 지원했던가요? 약간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사실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지. 왜 그게 그러면 이게 이 포지션이 뽑혔다가 나중에 다시 뒤집어 본 거예요? 아니면 그게 지금 이제 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한 명 뽑았다가 나가서 다시 예전에 지원했던 데를 우리가 탈락시켰던 데 중에 괜찮아서 다시 리뷰를 해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도 있고. 아니면 포지션이 갑자기 뽑으려고 오픈했는데 프리징이 됐어. 예산이 없대, 글로벌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예산 뿌리면 시원하게 쓰잖아. 근데 여기는 한번 막아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포지션 위에서 막는 거야? 그건 보통 연말에 많이 일어나. 왜냐면 그 예산에 대한 타겟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게 없으면 프리징을 시켜. 내년에 뽑아라. 2, 3개월 이렇게 지나가서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럼 내가 수시 채용을 하면 계속 킵을 해놓는 거예요, 대부분? 기본적으로 수시 채용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놓은 회사들도 있어.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직무가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 올려주세요 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풀에 모여 있으면 필요시 오픈해서 이제 리뷰를 하고 뽑아다가 면접을 보내. 그럼 계속 늘 필요는 없겠네? 계속 넣을 필요 없지. 계속 넣으면 똑같은 거 계속 올라오는 거니까. 얘 왜 자꾸 지원해? 그거지. 어필하는 거지. 로열티를. 야, 쌤이 몇 명이야? 이러면서 10명 지원했고. 그러면 곤란하지. 그러니까 오늘 계속 이렇게 늘 필요 없네. 이게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게 계속 넣고, 그다음 피드백이 없으니까 난 떨어졌나 보다 다시 한번 지원해야지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그렇죠. 대부분 이제 뱅크화해서 관리를 하는구나. 이사 남는 거야. 뭐 놀지 않는 이상은 한 번 온 이력서를 가지고 2개, 3개 온 걸 모르고 있다는 건 그건 직무유기지. 외국계를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은 계속 외국계만 돈다라는 기본적으로 그렇지. 왜냐면 문화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어떤 대기업 문화보다는 좀 유연하니까 그 문화에 대해서 좀 젖어 있다 보면 사실 국내 대기업을 가기 힘들어. 나도 본인 선택이구나. 그렇지. 내가 이렇게 기분 들여지니까. 근데 커리어도 분명 필요할 거야. 외국계 출신을 선호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경력직은 기본적으로 외국계 출신을 선호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많이 또 컨택이 오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외국계를 도우는 그런 케이스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외국계에서 전 회사에서 채용 담당을 했었는데 지원한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외국계. 뭐 3, 4개 회사를 다녔는데 죄다 외국계. 이 사람이 이러니까 내가 못 받지. 약간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 외국계에 다니면 야근은 확실히 적어요? 야근은 일과 삶의 균형을 조금 맞춰주는 편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느 나라의 회사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 외국계, 어느 외국이냐? 그렇지. 기본적으로 유럽 같은 데는 근무 시간이 되게 짧고 약간 복지가 좋고 한 걸 유명한데 미국 그렇잖아. 미국은 빡시게 시켜. 그치. 미국은 성과제니까. 그래서 미국의 회사가 한국에 와 있다. 그럼 그런 경우는 뭐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많이 시키는 회사들도 있어. 뭐 구글이나 이런 데는 좀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은 좀 미국에서 전통이 있는 뭐 약간 스타트업으로 시작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업무 강도가 좀 높은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좀 멍청한 질문인데 외국계에도 노조가 있나요? 외국계도 노조가 있지. 왜냐면 이거는 알아야 돼. 외국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딱 처음 시장에 들어올 때 그냥 본인 브랜드가 워낙 강하면 그냥 들어와도 돼.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회사가 여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보통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들어오거든. 그치. 그걸 그대로 인수하구나? 그렇지. 노조가 있는 걸 인수하면 노조는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 없지. 그래서 노조를 갖고 있는 외국계들이 많지. 지역 기반이니까 다 법도 뭐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 거다. 다 따르는 거니까. 외국계에서 내가 성장을 하면은 진짜 글로벌하게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국계를 희망하는 거고 단순히 겁먹들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외국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어하는 꿈을 가진 친구들도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사실 외국계가 좀 맞는 거고 그런 기회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일을 잘하다 보면 보통은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외국계 같은 경우는 헤드쿼터가 아시아의 헤드쿼터가 한국은 아니야. 보통은 싱가포르. 왜요? 아니면 그 나라가 보통은
약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좀 좋은 위치에도 있고. 싱가포르 되게 많더라고 헤드쿼터가. 싱가포르 아시아 다 헤드쿼터 거기 있더라고. 그렇지. 상하이, 싱가포르, 그리고 방콕. 여기가 엄청 많아. 방콕은 내가 알기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M, 그리고 펩시. 내가 듣기로는 그랬어. 거기 헤드쿼터가 방콕에 있다고 하더라고. 그건 내가 보기엔 물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워낙에 싸니까 그쪽이. 그래서 그쪽에 헤드쿼터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사실 있어. 우리 지금 내가 옮긴 회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잘한 탤런트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좀 끌고 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외국계에 국한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취업준비생이라고 하죠.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외국계 포함 모든 걸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지금 되게 힘들 때거든요. 힘들고 좀 어려울 때인데 그거를 대비해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을지. 약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얘기 했는 것처럼 사실은 교과서 같은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취업이 어렵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울고만 있으면 누가 손잡아주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 그래서 진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회사들을 조금은 좀 추려서 좀 찾았으면 좋겠고 그 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스터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요즘에 사실 면접을 보고 해도 사실 그냥 스펙이 좋은 사람 뽑히는 게 아니고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뽑히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에 대해서는 진짜 딥다이브로 A부터 Z까지 한번 좀 알아봤으면 내가 아무래도 면접이나 이런 전형에서 조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성공률이 좀 더 높지.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많이 쓰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긴 해요. 그거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거 외적으로 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진짜 가고 싶은 데들은 담당자도 찾아가고 멘토도 뭐 신청하고 이런 약간 일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감사합니다. 우리 외국계 전반적으로 사실 외국계는 신입들의 아까 말한 신입들의 사각지대거든. 맞아요. 신입들의 사각지대였는데 일단 허가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 정말 충분히 됐던 것 같아요. 나도 몰랐던 그런 문화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상으로 인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쌤과 제이콥이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